결혼식 날에는 조용히 뒤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 정희 씨가 시장에서 호떡을 팔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좋은 인상을 주진 않을 테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한 전부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호떡 가게에서 시작된 한 엄마의 희생, 그리고 의사가 된 아들의 꿈, 이 모든 게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가 불러온 갈등과 선택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60세 주부 정희입니다. 제가 사는 이 동네는 오래된 골목과 작은 시장이 있어 참 정겨운 곳입니다. 아침마다 시장에서 들리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골목 어귀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인사는 저에게 매일 작은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은 제 아들, 지호입니다. 지호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운 아이입니다. 남편은 지호가 겨우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과 저는 그 당시 인천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난 날은 겨울철이라 비가 내리던 흐린 날이었어요. 남편은 급한 배달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 지호를 안고 한참을 울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지호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젊고 힘이 있었지만 세탁소 운영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세탁소 문을 열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지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힘들었지만 지호가 웃으며 엄마, 오늘은 뭐 먹어요? 하고 묻는 그 한마디가 제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지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어요. 제가 세탁소에서 바쁠 때면 혼자 숙제를 하고 때로는 주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를 돕기도 했죠. 엄마,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던 지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지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에는 서울의 유명한 IT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지호가 회사에 다니며 스스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도 조금은 쉬어가며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나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뻤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는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호가 사랑하는 사람은 서울 강남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여성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대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며 집안 환경도 저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 측 부모님께서 느끼는 차이가 자꾸 저희를 괴롭히는 문제가 됐습니다. 가끔씩 만남 자리에서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미묘한 태도와 분위기에서 그들의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 지호 씨는 훌륭한 분인데 결혼 후 안정된 기반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 같은 말을 은근하게 던지셨죠. 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화려하거나 부유하지 않지만 저는 제 아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키웠습니다. 이런 가치를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죠. 지호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위로하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잘 이겨낼 거예요. 그의 말을 믿고 싶지만 부모로서 그의 앞길에 어떤 걸림돌이라도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지호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제 삶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호를 잘 키워내는 것. 처음엔 동네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호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학교로 보낼 준비를 한 뒤 곧장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와 주방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정희 씨, 요즘 호떡 장사가 잘 된다던데 한번 배워보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시장 골목을 돌며 호떡 장사하는 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뒤에 주인 아주머니를 통해 레시피를 배우고 조금씩 연습을 했죠. 처음에는 반죽이 망가지고 불 조절도 제대로 못해서 몇 번이고 실패했어요.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거라도 해야 우리 아들 학원비를 낼 수 있잖아.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동네 시장 한쪽에 작은 호떡 노점을 열게 됐어요. 시장 골목은 늘 분주하고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어요. 처음에는 긴장이 많이 됐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떡 맛있게 잘 구우시네요. 라고 말해주면 기운이 났습니다. 특히 동네 아이들이 호떡을 들고 아줌마, 또 올게요. 라고 말할 때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겨울철 장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손이 얼어서 반죽을 제대로 만질 수 없을 때도 있었고 차가운 바람에 몸이 녹초가 된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지호 때문이었습니다. 지호는 항상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죠. 라고 말하며 늘 공부에 최선을 다했어요. 학창시절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의사가 될게요.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매일같이 손이 얼어가며 구운 호떡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국 지호는 서울의 유명한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 들고 저를 꼭 안아주던 지호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우리 이제 잘 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노점을 쉽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지호의 학비와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저는 여전히 턴마라는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지호는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일을 이뤘죠.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첫날, 지호가 하얀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줬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엄마, 드디어 시작이에요. 라는 문자 메시지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준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호가 수정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정이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처음 본 순간부터 지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더군요. 지호가 수정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그녀는 단정하고 밝은 인상이었고 저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가 명문대 출신이고 강남에 사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집안 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호와 수정을 보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 부모님은 대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우리랑 다르구나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정이 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은 지호가 며칠 전 직접 골라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나섰습니다. 엄마, 이 옷 입으면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라고 말하며 활짝 웃던 지호의 얼굴이 떠올라서 더 긴장도 되고 또 설레기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수정이 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수정이의 아버님은 중후한 인상을 가진 분이셨고 어머님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자주 가던 시장 근처 분식집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인사는 비교적 부드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정이 어머님은 지호씨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하셨고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저도요.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저희 가정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수정이 아버님께서는 지호씨 어머님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하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지호가 어릴 적에는 정말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시장에서 호떡 장사를 하면서도 항상 지호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이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어머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궁금하네요. 호떡을 팔면서 그렇게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의사로 키우셨을까요? 그 말은 마치 저의 노력과 헌신을 평가절하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잠깐의 침묵을 깬 건 지호였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단순히 저를 키운 게 아니라 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지호의 말에 수정이 어머님께서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바로 웃으면서 지호 씨의 마음이 참 효자답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식사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제 감정을 억누르며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 만남이 잘 풀리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지호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저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상처받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쯤 지나 지호가 다소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정이 어머님께서 결혼식 장소를 서울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로 정하셨대요. 문제는 그 비용의 절반을 우리 쪽에서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은 양가가 함께 준비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께서 저희 집 형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셔서 너무 화가 났어요. 며칠 뒤 수정이 부모님이 직접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시장 근처 낡은 주택이라 화려함은 없지만 저는 늘 집 안을 깨끗이 정리하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차와 다과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처음부터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자 수정이 어머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씨, 결혼식은 저희 쪽 체면도 중요합니다. 고급 호텔에서 예식이 이루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용의 절반은 지호 씨 쪽에서 부담하는 게 당연하겠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너무 크다고 느껴졌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하기에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에는 정희 씨께서 최대한 조용히 뒤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손님들이 정희 씨가 시장에서 호떡을 팔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좋은 인상을 주진 않을 테니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으로 지호를 키우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단순히 창피한 과거로 치부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호가 벌떡 일어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겠습니다. 만약 어머니를 존중하지 못하신다면 저희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이 어머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시며 말했습니다. 지호 씨, 그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혼은 양가의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력은 서로를 존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로는 앞으로 어떤 대화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아버님께서는 그제야 중재에 나서며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생각해봅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대화는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저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행복한 길을 만들 거예요. 엄마가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편으로는 든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호가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정이와의 결혼을 파혼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어제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갈등을 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수정이를 사랑하지만 어제 일이 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정이는 지호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들었지만 그녀는 병원 로비에서 지호를 기다리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지호가 나왔을 때 수정이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지호, 제발 파혼만은 하지 말아요. 제가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해요. 저를 믿어주세요. 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수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환자들과 직원들이 지나가는 와중에도 수정이는 전혀 주의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호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정, 나도 널 사랑해. 하지만 내 가족이 우리 엄마를 무시한 걸 받아들일 수 없어. 엄마는 내 전부야. 엄마가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수정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분들도 변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제발요. 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정, 변할 수 없는 것도 있어? 특히 어제와 같은 말은 결코 되돌릴 수 없어. 엄마의 자존심과 명예는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야. 우리 관계를 위해 엄마를 희생시키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 말에 수정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결국 지호는 등을 돌려 병원으로 다시 들어갔고 수정이는 혼자 로비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는 집에 돌아와 저에게 이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는지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호야, 내가 엄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내 행복이 엄마에게는 더 중요해. 내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엄마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제 자랑이고 그 자랑을 지키는 게 제 행복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지호가 겪은 고통을 알기에 그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정이가 그토록 간절히 부탁했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파혼 소식이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이 가족이 보인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작정인 듯 했습니다. 수정이 어머님은 지호가 수정이를 집안 배경 때문에 이용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난 감정에서 나온 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일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병원에까지 퍼졌습니다.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는 지호가 수정이를 돈 때문에 만난 거라더라이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고, 심지어 환자들 중 일부는 지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은 수정이 어머님이 병원 이사회에 직접 편지를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호를 딸을 기만하고 집안 배경을 이용하려 했던 부도덕한 사람도로 묘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지호를 따로 불러 이런 일이 더 이상 병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용히 해결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지호는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전하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정말 참을 수 없어요. 그들이 나를 넘어 엄마까지 모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직업과 명예까지 건드리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건 더 이상 답이 아니에요. 저는 속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지호의 결심을 보며 그의 말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호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수정이 가족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삶을 짓밟은 걸 용서할 수 없어요. 특히 엄마를 향한 그들의 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할게요. 저는 아들의 굳은 결심에 걱정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호는 그동안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자신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지호의 변호사가 수정이 가족 측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이 일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지호에 대한 억측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정이도 그녀의 가족도 한때는 우리와 인연을 맺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로 인해 지호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지호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번만큼은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지키고자 나섰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법정에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모두 기각되면서 수정이 가족의 행동은 결국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오만한 태도와 무리한 요구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평판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호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손님들이 끊이지 않아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 수정이 어머님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녀는 시장 한복판에서 입기에는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적으로 여러 감정이 교차했지만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정희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점 옆 작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제가 오만했고 지호 씨와 당신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제 아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사과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 누구로부터도 존중받는 것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종이봉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의 작은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더 앉아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사과가 늦었지만 진심이 느껴졌기에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호떡을 팔았고 지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바쁘게 지냈습니다. 둘 다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평온한 날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호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로 만난 한 여성과의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그녀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지호와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지호가 집에 와서 밝게 웃으며 그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정말로 지호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은지는 지호의 삶에 자연스럽고도 특별한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수정이 가족과의 소송을 진행할 때 법적 대표를 맡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은지는 지호를 단순히 법적으로 돕는 것을 넘어 그의 곁에서 정서적으로도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처음 은지를 만난 날은 비가 내리는 쌀쌀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시장 한쪽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어요. 작은 노점의 파라솔이 빗방울에 부딪혀 경쾌한 소리를 내던 그때 하얀 우산을 들고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호 씨 어머님이시죠? 고개를 들어보니 젊고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이 약간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접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은지라고 합니다. 지호 씨 소송건에서 변호를 맡았어요. 오늘은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간 놀라기도 했지만 그 진심 어린 태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지호를 도와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환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호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 호떡에 대해서요. 오늘 꼭 먹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호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기다려봐요. 금방 하나 만들어줄게요. 은지는 제가 호떡을 굽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 다니며 먹었던 간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는 저를 한층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어릴 적에 시장에서 먹었던 호떡은 제게 정말 소중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머님 호떡을 먹어보는 것도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은지는 호떡을 받아들고 한 입을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지호 씨가 왜 이렇게 자랑했는지 알겠어요. 이건 그냥 호떡이 아니라 어머님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특별한 호떡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특별하긴요. 그냥 열심히 만든 거지? 하지만 이렇게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네. 그날 은지와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지호를 돕는 변호사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호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지 변호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도 이번 소송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알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은지와 지호는 처음 만남 이후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일상과 마음까지 공유하게 되었죠. 은지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고 지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한결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은지는 가끔 시장 노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말이죠. 어머님, 이거 드시면서 쉬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은지가 내민 커피잔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가 시장의 겨울 냄새와 어우러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은지야, 너는 일도 바쁠 텐데 이렇게 자주 와줘서 고맙구나. 지호는 어디 갔니? 아직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제가 끝나고 들른 김에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은지는 노점 옆에 앉아 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는 법조계에서의 일상뿐만 아니라 어릴 적 이야기도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는 시장 같은 곳에서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요. 어릴 적에는 엄마랑 시장에서 이런저런 걸 사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일에 쫓기다 보니 이런 여유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말을 들으니 그녀가 단순히 성공을 향해 달려온 사람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의 따뜻함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호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호 씨가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어머님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동받아요. 저는 은지의 말을 들으며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호는 내 자랑이야. 하지만 은지야, 세상 모든 부모는 다 자기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란다. 지호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어준 건 오히려 그 아이야? 은지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진심으로 저와 지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호가 퇴근 후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은지가 어머니를 참 좋아해요. 저희 이야기 듣고 어머니의 간인함과 따뜻함을 본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지는 단순히 지호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빛과 따스함을 가져다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은지와 지호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서로의 좋은 점만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어려움과 상처까지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지는 종종 저를 찾아와 어머님, 저 호떡 만드는 걸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호떡 반죽을 만지는 서툰 손길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지호한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 내가 알려줄게. 그날 저녁, 지호는 은지가 만들어준 호떡을 먹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지 정말 노력했어요. 맛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기분이 참 좋네요. 어느 날, 지호가 은지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함께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종종 저를 찾아왔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은 처음이었기에 저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서 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잡채, 그리고 은지가 맛있게 먹었던 호떡까지 준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한 상을 차려두고 두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은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게 있을까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은지야. 너는 그냥 편히 앉아서 먹기만 하면 돼.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반찬 하나하나에 감탄하며 먹었고 지호는 그런 은지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식탁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호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호는 한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은지랑 결혼하고 싶어요. 은지는 저를 정말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지는 엄마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은지는 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녀가 얼마나 진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나는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야. 지호가 너를 이렇게 신뢰하고 아낀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해. 은지는 저를 바라보며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호 씨와 함께 어머님께도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의 저녁 식사는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호와 은지가 만들어갈 미래를 상상하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장난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지호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았구나. 지호와 은지의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인천의 한적한 해변 근처에 있었는데 은지와 지호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결혼을 결심했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손님들에게 나눠줄 작은 선물인 호떡을 굽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은지가 결혼식에서 어머님의 호떡을 꼭 나누고 싶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웃음이 났습니다. 이걸 누가 먹겠니? 결혼식인데 더 좋은 걸 준비하지 하고 말했지만 은지는 단호히 어머님의 호떡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었죠. 결혼식장은 아기자기한 꽃들로 꾸며져 있었고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두 사람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었습니다. 번잡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했던 순간은 은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제게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꼭 호떡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지호 씨도 저도 어머님 호떡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은지가 제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벅찼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내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앞으로도 우리 잘 지내자.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호와 은지는 서로를 향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맹세를 나눴고 하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호떡이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신부 어머님이 만든 호떡이라니 정말 맛있네요. 라며 즐겁게 먹었고 그 모습을 본 은지는 웃으며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 호떡은 저희 결혼식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 같아요. 결혼식이 끝난 후 해질녘 바닷가를 배경으로 은지와 지호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비록 시장에서 호떡을 굽던 손으로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지호가 정말 행복한 길로 들어섰구나. 그리고 나도 은지라는 딸을 얻어 더없이 든든하다. 결혼식 이후 은지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틈날 때마다 시장에 제 호떡 노점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지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제 노점에 들렀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두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호떡 굽는 거 제대로 배울 거예요. 이제 손님들한테도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거든요. 은지는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반죽을 펼치며 열심히 따라했지만 호떡은 둥글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삐뚤어진 호떡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든 호떡은 디자인이 좀 독특하죠? 이거 나중에 브랜드 만들면 특별 호떡으로 팔아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지야. 내가 나중에 브랜드 내면 엄마는 뒤에서 반죽이나 만들어줄게. 그러자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은 그저 저희랑 행복하게 지내주시면 돼요. 그게 저희에겐 가장 큰 응원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로 저를 딸처럼 생각하며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은지와 지호는 늘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지호는 병원에서 퇴근하면 은지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호가 음식을 하다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짜게 만든 찌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저희 부부가 만든 스페셜 요리인데요. 드셔보시고 평가 좀 해주세요. 제가 찌개를 한 입 먹고 얼굴을 찡그리자 은지가 폭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늦은 저녁, 웃으면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모여 제 일상에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여전히 크지 않았습니다. 시장 근처 오래된 주택에 사는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집안에 가득한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 덕분에 저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집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지가 제 옆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덕분에 가족의 따뜻함이 뭔지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너도 이제 내 딸이야.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엄마는 더없이 행복하단다. 그날 밤, 저는 지호와 은지, 그리고 저 셋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하다. 작은 집에서 매일 이어지는 소박한 행복은 제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지호와 은지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이야기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할지도 모릅니다. 시장에서 호떡을 팔아가며 아들을 키운 엄마와 그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만들어낸 작은 가족 이야기. 하지만 이 소박한 이야기는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지호와 함께 새로 배운 요리를 만들어 저녁을 준비했고, 저는 작은 접시에 직접 만든 반찬을 담아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지랑 저는 요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둘이 함께 작은 병원을 차릴까 생각 중이에요. 은지가 법률적인 부분을 도와주면 환자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놀라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지호와 은지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상상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무엇을 하든 항상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어머님도 저희의 가장 큰 힘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걱정을 잊고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인생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함께 손을 잡고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쩌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호와 은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또 어떤 도전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시작된 사랑과 존중의 힘은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